네, 지금 시장 불확실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더 시야를 넓혀서 안전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주 마켓인 사이트에서는 내년 한국 증시의 중요 이슈를 점검하고 시장을 전망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목대균 KCGI 자산운용 운용총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표님, 지난 주말 먼저 대통령 탄핵안 표결 처리되지 못했고 시장에 계시면서 그동안 여러 위기를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이번 리스크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투자 심리와 수급 측면에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수급 측면에서는 이제 그동안 한국 증시가 상당히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매수하려고 기다렸던 외국인 수급이 좀 관망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기업 이익과 경기 사이클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기업들의 투자 계획들이 조금 지연되면서 연기되면서 아무래도 경제 성장이나 기업 이익의 하향 조정 가능성이 조금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불확실성이 클수록 경기와 기업 이익에 좀 주목을 해봐야겠고요. 앞으로 좀 변동성에는 유의를 해야겠는데 12월 시장 일단 연말 랠리 기대는 좀 물 건너갔다라고 봐야겠고 먼저 내년 시장 지수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증권사에서 예상하고 있는 지수 전망대를 저희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2,400대가 중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방이나 하방이나 조금 열려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 이익으로 봤을 경우에는 추정치가 한 2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PBR로 봤을 경우에는 한 0.9배 정도, PER로 봤을 때는 9배 정도 수준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업 이익의 하향 조정 가능성을 갖다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조금 예상했던 것보다 지수 전망은 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조금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 이익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짚어주셨고 내년 대부분 증권사들 보니까 상저하고를 좀 전망을 하고 있던데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금처럼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의견인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한국은행도 지금 경제 성장률 전망을 봤을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에 저점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가 반도체 사이클을 봤을 경우에도 내년 상반까지는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상저하고의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수 전망들도 대부분 상저하고를 갖다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상저하고 기간을 좀 나눠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상반기까지는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상반기는 안전자산, 경기 방어주에 대한 투자 조언들이 많은데 효과적인 전략으로 보십니까? 단기적으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를 놓고 봤을 경우에는 그렇게 말하는 게 편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현재 국면에서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을 했을 경우에는 경기 방어주로 좀 안정적으로 가자는 말이 상당히 쉽습니다. 1개월에서 3개월은 그 정도 말하는 게 편하긴 한데 저희가 내수주 같은 경우에는 가치 확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수의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내수주 중에서 기업 가치가 증가하는 기업들을 봤을 경우에는 수출의 모멘텀을 찾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도 경기 방어주를 일정 부분 이상 가져가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수출주나 경기에 상당히 민감한 경기 민감주의 쪽으로 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조언은 경기 방어주가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맞는 베팅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낙폭 과대주, 경기 민감주나 반도체 쪽에서 향후에 저점 매수의 기회를 찾아야 된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 방어주 중에서도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종목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가치 확정이 제한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 방어주가 단기적으로 좋을 수 있지만 결국 낙폭과대주 등에 집중해 보는 것도 좋을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안전자산 투자 관련해서 금값 강세를 전망하는 의견들도 많던데요. 지정 확정 리스크로 올해도 금값이 참 많이 올랐는데 내년에도 좀 상승세 이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예, 말씀하셨듯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금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갖다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앙은행의 자산에서 달러를 일부 대체하기 때문에 금에 대한 수요는 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공급은 좀 제한적인 측면이 있어가지고 금 상승을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은 중국과 미국의 이제 달러 패권에
대한 수단으로서 금과 이제 비트코인이 좀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은 그 금과 CBDC 쪽으로 가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미국에서 이제 달러 국채에 대한 수요를 갖다가 보충하기 위한 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갖다가 한번 가져보시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달러에 대한 대안적 성격이 강하다 이런 점은 좀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네, 달러에 대한 대안적 성격으로서의 뭐 비트코인, 금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고요. 올 하반기 우리 시장 부진에는 반도체주 하락이 좀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뭐 삼성전자의 회복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 반도체 섹터 내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 우리나라의 반도체 사이클을 봤을 경우에는 통상 1.5년에서 2년 정도 사이클을 보이게 됩니다. 2023년 그 사이클, 업사이클이 시작된 지 벌써 이제 1.5년이 지났고요. 2년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이미 주가는 그 경기에 선행해서 6개월 전부터 하락하는 모습을 시작하는데요. 이미 한 40% 이상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즉, 뭐 통상적으로 보였던 50% 조정 대비 벌써 80% 이상 조정이 됐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는 이미 조정폭은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직 그 다운 사이클이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반도체의 업황을 좀 봤을 경우에는 지금 메모리 쪽, 그 메모리 쪽에서 PC와 이제 모바일 쪽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 현재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메모리 쪽의 마켓 시어가 중국은 한 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캐파 증설 지금 계획을 보게 될 경우에는 레거시 캐파 같은 경우에는 100% 이상 증설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의 목표가 그 글로벌 마켓 시어를 현재 5%에서 9%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레거시 쪽 그 업황 자체가 그렇게 단기적으로는 빨리 회복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서버랑 그 가속기 반도체, HBM으로 대표되는 그 가속기 반도체 쪽은 업황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서 수혜주이기 때문에 조금 회복될 가능성은 있고요. 다만 이제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는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AI 산업에 대한 기대감 뭐 여전히 있는데 레거시 반도체 시장은 여전히 뭐 말씀하신 대로 우려가 좀 있고 내년에도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차별화는 좀 이어진다고 보십니까? 이번 다운 사이클에서 봤을 경우 그리고 업 사이클에서 봤을 경우에 하이닉스가 이 기존과는 다르게 삼성전자 대비 프리미엄을 받고 있고요. 역사적으로 거래됐던 멀티플 대비 상단을 갖다 높여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평균 대비 그리고 고점의 그 멀티플을 갖다가 부여받지 못하는 모습을 좀 투자자들한테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고점과 평균의 멀티플이 좀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기술적 측면에서 돌파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나왔던 그 HBM의 사양을 봤을 경우에는 특성을 봤을 경우에는 속도와 전력 소모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시장의 기대치를 만족 못 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되면 업사이클 향후에 예상되는 아직은 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업사이클에서 놓고 봤을 경우에는 그 격차는 유지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이 반등을 하더라도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멀티플적인 측면에서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빠르게 HBM 쪽에서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11월, 12월 한국 시장이 좀 하방 압력을 더한 것이 트럼프 트레이드였고요. 특히 뭐 관세에 민감한 자동차 섹터는 좀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었는데 자동차 섹터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트럼프 그 관세 장벽 때문에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대와 기아차, 뭐 대표적으로 현대와 기아차를 갖다가 합산했을 경우에 해외 판매 비중이 83%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비중 같은 경우에도 북미 비중 한 28%에 달하고 있고요. 그렇게 놓고 봤을 경우에는 그 트럼프의 관세 장벽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자체로 봤을 경우에도 지금 실제 경기,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생각보다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경우에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시각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로 봤을 경우에도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하향 조정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자동차 섹터에서는 조금 타 산업에 비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견해가 맞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시각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내년 그러면 뭐 시장의 주도 섹터 혹은 뭐 시장 회복 기회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는 어디로 보고 계십니까? 저희는 뭐 올해도 진행이 됐지만요, 의료 산업하고 조선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입니다. 의료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뒤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재정 정책, 통화 정책 측면에서 금리 인하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긍정적인 그 투자 환경을 갖다 조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그 제약사들 그리고 바이오 회사들의 파이프라인이 그렇게 또 나쁘지는 않습니다. 또한 라이센싱 아웃의 기회까지 고려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나마 제한됐던 내수의 그 상황에서 밖으로 수출적으로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조선업입니다. 글로벌 조선업의 생산 능력이 10년 전 대비 지금 3분의 2 정도 수준으로 수축이 됐습니다. 즉 공급은 제한적인 것 같고요. 수요는 반면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발 LNG 운반선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미국에서 또 MRO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놓고 봤을 경우에는 투자 환경이 우호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조선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도 바이오와 조선 섹터를 좀 유망하게 보고 계신다라고 전해주셨고요. 비상기업 사태 전에 나온 보고서지만 골드만삭스가 내년 한국 증시 뭐 방위 산업이라든지 코스피 200 중소형주에 좀 관심을 가질 것을 조언을 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동의합니다. 일단 뭐 기업의 기업의 주가 흐름을 봤을 경우에는 3분의 1은 매크로, 3분의 1은 산업, 3분의 1은 기업에 해당이 되는데요. 네. 지금 대한민국의 글로벌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매크로나 산업 그리고 개별 기업의 효과들이 모두 좀 우호적이진 않은 상황입니다. 반면에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중소형주와 마찬가지로 좀 뻗어나갈 룸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산업에 속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업 주가로 봤을 경우에는 거의 50% 이상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펀더멘탈 대비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조금 눈에 띄고 있습니다.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는 AI 화장품 쪽에서 미국이나 기타 다른 지역에서 그 기업 이익을 갖다 증가시킬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한 해 그 중소형 그 시가총액 1조 이상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을 봤을 경우에는 한국은 뭐 미국이나 중국 등에 못지않게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또 상승 여력은 존재한다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바이오 조선 섹터를 좀 긍정적으로 봐주셨고 중소형주에 대해서도 좀 유망하다고 분류를 해주셨습니다.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과 11월 연속으로 금리 내렸습니다. 다만 뭐 이번 금리 인하가 경기 방어 차원으로 좀 인식되면서 시장에 좀 영향은 제한적이었는데, 한은의 앞으로의 금리 인하가 뭐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한국은행이 지금 3%대 금리를 갖다가 2% 초반대까지 내릴 수 있는 룸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많이 고민하셨겠지만 지금 가계 부채가 높은 수준입니다. GDP 대비 거의 92%에 달하고 있고요. 기업 부채도 100% 이상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금리 인하를 했을 경우에 가계나 기업으로 가기보다는 뭐 자산 시장으로 갈 가능성을 갖다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놓고 봤을 경우에는 한국의 자산 시장으로 가기보다는 한국 외의 자산 시장으로 갈 것 같다가 좀 두렵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 방어 측면에서 금리 인하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제한적인 효과에 그칠 수 있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놓고 봤을 경우에는 통화 정책 뿐만 아니라 재정 정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들은 지금 재정 적자가 그 GDP 대비 10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보다는 낮은 수치에 한 50% 내외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재정 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총알이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 뭐 경기 방어에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제한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재정 정책이 추후에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려도 국내 시장 유동성 공급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재정 정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미국 경제에는 우리 경제에도 좀 영향이 크고요. 미국의 경제 지표들 여전히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데 미국 경제는 내년에도 좀 좋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일단 첫 번째로 놓고 봤을 경우에 미국 GDP 성장률이 그 다른 선진국 대비해서 높은 상황입니다. 일단 레벨 자체가 높은 상황에서 지금 현재 시작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트럼프 2.0 시대의 많은 정책들이 아직 경제 성장률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물론 증권사마다 각자 차이는 있지만 저희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감세나 투자 증가, 그 규제 완화의 효과가 GDP 증가율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탑은 그렇고요. 바텀으로 봤을 경우에 그 미국의 기업들이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투자에 따른 기업 이익이 현재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규제 완화 측면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뭐 매크로 환경은 그렇지만 개별 기업으로 갔을 경우에는 지금 워렌 버핏 인덱스 그리고 시가총액 대비 GDP 대비 시가총액 지수나 그 다음에 신뢰 인덱스 그리고 크레딧 스프레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고점이 아닐까, 버블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측면에서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면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 여전히 견조하지만 개별 종목 단에는 개별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올해 한미 증시 보면 지수는 좀 디커플링이지만 섹터는 좀 커플링되는 흐름 보였는데요. 내년에 좀 비슷한 흐름 이어진다고 보십니까? 올해 한 해 시장을 놓고 봤을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외 지역의 그 섹터별, 산업별 움직임을 봤을 때는 모두 차별화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각자 수혜가 되는 산업에 따라서 명암을 갖다 달리했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을 봤을 경우에는 3분의 1은 매크로, 러프하게, 대략적으로 봤을 때 3분의 1은 산업, 3분의 1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매크로 상황에 따라서 각각의 명암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가운데 우리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기업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경우에는 섹터별로는 커플링 되는 산업이 존재할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한국 증시가 러시아 제외하고는 글로벌로 봤을 경우에는 아주 부진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이나 기타 선진국들은 나쁘지 않은 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지수로 봤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매크로 환경이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과 전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로서는 디커플링 될 수 있는 차별화되는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별로는 디커플링이 되지만 섹터별로는 커플링되는 섹터들도 있을 수 있다. 잘 찾아보셔야겠고요. 우리 경제, 중국 경제와도 좀 밀접을 한데 트럼프 관세 부과가 시작되면 중국이 보다 강력한 재정 부양을 할 가능성 제기되고 있는데 중국 경기 내년에는 회복될 거라고 보십니까? 중국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부동산이나 제조업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상당히 심한 상황이고요. 지금 26개월 동안 디플레이션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밖에 외부에서 이제 수출을 갖다 하면서 모멘텀을 조금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상황에서 중국은 부채의 재고를 갖다가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경우에 12월 달 공작회의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을까 예상도 하고 있지만 사실 모멘텀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그 전인대에서 어떤 그 재정 정책이 가시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 초에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후에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후에 이러한 재정 정책의 그 움직임이 가시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트럼프 취임 이후 내년 3월에 전인대를 좀 더 주목해 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증시 환경과 관련해서 올해 금투세가 이슈였다면 앞으로는 상법, 세법, 자본시장법 개정 등에 관심이 좀 될 것 같은데 소액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뭐 한국의 고질적인 디스카운트 요인을 봤을 경우에는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이해관계의 불일치가 가장 큰 현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걸 갖다 제도적으로 보완하려고 하게 되면 상법 개정, 세법 개정, 그리고 자본시장법 개정이 모두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갖다가 동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요. 단기적으로 제도적 방향성이 좀 다를 경우에,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많은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의 보완 혹은 개정은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정책의 보완, 개정, 자본시장 건전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어주셨고요. 대외적 여건이 좀 호락호락하진 않지만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증시 밸류업은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해관계를 일치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일본과 대만 등 타 국가에서 사례를 놓고 봤을 경우에는 배분 측면에서의 그 배분 측면만 강조한다라고는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ROE, 지속적인 ROE 개선이 필요하고요. 기업의 경쟁력을 갖다 강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환으로 M&A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개편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분 측면뿐만 아니라 어떤 ROE를 갖다가 높여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상법 개정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이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부분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법 개정이 되더라도 출발점일 것이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내년 3월이면 전면 금지됐던 공매도가 재개되는데요. 이 영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미 우리가 코스피의 그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고요. 지금 불확실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한 상황입니다. 현재 내년도 이익까지 한 PER, PBR 밴드로 봤을 경우에는 상당히 글로벌로 봤을 경우에도 역사적 수준으로 봤을 경우에도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준에서 고평가된 그 종목을 찾거나 산업을 찾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재개되더라도 그에 따른 증시 방향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대기 중인 그 물량 또한 외국인 수급 또한 제한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공매도를 재개한다고 해도 증시 방향성에는 큰 영향 없을 수 있다. 결국 기업 이익이 중요하다는 점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투자는 늘 어렵지만 올해 한국 증시 투자자들 정말 힘든 한 해 보내고 있는데요. 내년 시장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앞서도 안전자산에 대한 언급을 좀 했습니다. 그 글로벌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대한자산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봤을 경우에는 중국이 조금 더 중국의 중앙은행이나 중국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금에 대해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놓고 봤을 경우에는 비트코인 자체도 지금 현재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두 개의 대안 자산으로 조금 분산 투자하는 지혜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 단위로 봤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국의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 매력이 많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물론 성장성 측면에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시장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빅테크 중심으로 봤을 경우에는 고평가 논란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미국의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로 투자하자라는 의견이 조금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미국의 중소형주 그리고 한국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글로벌 시클리컬 그리고 대안자산인 금, 비트코인 등으로 분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올해보다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주도주가 나타날 수 있을지를 갖다가 체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분산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대안적인 투자가 좀 필요한 대안적인 투자를 갖다 모색해야 되는 지혜가 필요한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분산 투자가 중요하고 중소형주와 금, 비트코인과 같은 이런 대안자산에도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목대균 KCGI 자산운용 운용총괄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